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의 어떤 측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쓴 책에 생각하는 별먼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미 뭐 여러 카오스 재단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강의 들었겠지만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우주에 있죠. 우리 인간도 우주 먼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별먼지죠. 그래서 우주는 모든 것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마 저를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암흑 에너지는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암흑 에너지가 없다는 쪽에 베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확률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팀은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그것이 조금 과장 보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직후에 여러 이제 국내외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상당히 강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한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지구가 다시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내 목숨을 걸겠다. 특히 미국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겠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쪽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한편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노벨상을 받은 주제고 아직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 저희가 맞아서 진짜로 그것이 틀렸다면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으로 열리는 국제학회가 다 연기된 상태라서 제가 직접 더 이상의 저희가 논문이 게재된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뭐 대면적으로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비대면으로 많은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했어요. 뭐 아직까지는 저희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틀렸다고 반박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뭐 제가 강연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일부 시도들은 다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요. 하여튼 앞으로 상당히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도 하지만 강의도 해야 됩니다. 한 2005년 시점부터는 여러 그 매체들이 암흑 에너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강의할 때 암흑 에너지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스스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2008년 여름에 모든 논문들을 조사해 봤는데 광도 진화가 없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거는 암흑 에너지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초신성 우주론에서 광도 진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 가정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논문도 광도 진화가 없다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의 항성 종족의 나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면 바로 이 전제 가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연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게 걸릴지 몰랐습니다. 한 3, 4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스스로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스스로 확신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라는 동기입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이었고 우리 같이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학생들한테도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갈릴레오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우리 연구 결과가 광도 진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줘서 암흑에너지가 진짜 탄탄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진짜 암흑에너지가 확실히 있구나 알게 되고 국제학교도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도 진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다 어떤 경우든지 의미가 있다. 만약에 없다면 그보다 더 획기적인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학자의 일생에서 있다면 암흑에너지가 더욱 확실하게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것도 또 상당히 좋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하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없다. 내 눈치 볼 필요 없다. 나도 열려있다.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한 2016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2016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관측된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워딩을 좀 톤 다운해서 논문을 썼어요. 지금도 계속 톤 다운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더더욱 톤 다운해서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상당히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그 상관관계가 발견이 되고 더 확실해지고 또 그때쯤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간접적인 그런 증거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일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관측을 많이 해서 데이터가 확보된 2019년 중반쯤 그때는 거의 잠이 오지 않았죠. 거의 잠이 오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나? 왜냐면 발표를 해도 계제 불가가 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과학계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죽을래? 의견을 바꿀래? 이 두 가지 선택을 요구받았어요. 요즘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죽이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 죽입니다. 오직 추가적인 증거만이 그 모든 편견을 깨트릴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저는 지금 상당히 탄탄하다고 봐요. 저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 연구팀 안에서는. 이미 제 강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결과들을 이런 기회에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너무나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안이 사안인지라 통상 요구되는 그런 확인보다 더더욱 많은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관측 시간이 없다는 것. 한국의 천문학계에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관측을 해서 증명을 하려면. 그러나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초신성 우주론이 처음으로 그 가속 팽창 우주하고 암흑 에너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98년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도 우주는 당연히 팽창하고요. 지금도 단지 점점 빨리 팽창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생각하듯이 우주 안에 여러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별과 은하와 암흑 물질이 있기 때문에 팽창을 하는데 조금씩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속 팽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주론 모델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뭐 암흑 에너지라고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때 암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다크 에너지 그러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크 매터. 잘 모르는 무슨 물질이 있다. 다크 에너지. 통 모르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용어를 붙입니다. 용어가 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아마 가장 솔직한 대답일걸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물리학자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틀렸죠.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나쁜 연구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이전의 연구는 다 틀렸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전 학자들이 한 연구는 다 틀린 거예요. 조금씩은. 큰 뭐 줄기는 맞지만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거예요.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다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죠. 글쎄요, 뭐 우리 대한민국하고 나사 사이의 첫 번째 공식 연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외선 우주망원경 연구, 자외선 우주망원경으로 은하의 진화를 관측하는 건데 전 우주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자외선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다음 자외선 미션이 나올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이것이 거의 유일한 자외선 관측 자료가 될 거예요. 저희도 이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에 그 갈렉스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건 97년 후반에 시작해서 2013년에 종료했습니다. 종료했지만 그 데이터베이스, 갈렉스가 관측한 자외선 데이터는 뭐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학자들하고 완전히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과학이라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과학소년이고 지금도 과학소년이야. 늙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만 늙었지 똑같아요. 정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천문학을 할지 아니면 항공공학과를 갈지 잠시 고민을 했는데 아마 요즘 같았으면 항공공학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노벨상이다 뭐다 해서 뭐 공대보다는 이렇게 자연과학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저도 그런 흐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뭔가 기호를 연구하는 천문학 쪽으로 왔죠. 그러나 이제 항상 그 항공공학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그리고 또 손도 좀 써야 되니까 천문학자가 손을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머리만 쓰고 손이 근지러워서 퇴근 후에 주말에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그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가정 아니면 그거를 못했어요. 너무 돈이 상대적으로 요즘은 상당히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취미로 하나씩 둘씩 하다가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서 이제 세계 대회까지 출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장점은 실제 비행기하고 거의 같은 스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해도 내 발은 계속 땅에 붙어 있는 게 장점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냥 단지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큰 루프를 그리고 각종 묘기를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이 모든 스트레스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말만 되면 날씨 점검을 하죠. 바람이 너무 세면 못하니까요. 사실 이 지금 국제학계하고 진행되는 이 논쟁이 진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임이에요. 피를 말리는 게임.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자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이 나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좋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원래는 이게 제 주전공이 아니고요. 은하 내에 있는 항성 종족의 진화, 그 다음에 은하 안에 있는 항성 종족의 그 나이 측정, 이것이 저희 팀이 주로 하는, 제가 30년 이상 했던 전공이고, 그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바로 이 초신성 우주론 연구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우리 은하의 그 중심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쭉 논쟁을 해오고 있는 또 다른 전투죠. 거기서도 국제학계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이건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연구거든요. 그때도 뭐 잠을 못 자고 한 2, 3년은 배척당했고,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를 추가하니까 드디어 그쪽에서도 학회에 초청해서 우리 얘기를 듣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두 개의 쌍벽을 이루는 이론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도 초기에는 그랬죠.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뭐 10배 이상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압박과 스트레스도 훨씬 그만큼 강도가 심하고, 참 보통의 멘탈 갖고는 참 주장하기 힘듭니다. 일반인들이라도 우주론이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다면 그 책을 읽기를 권유하는데, 그 데니스 오버바이라고 뉴욕타임즈 과학 전문 기자가 쓴 책인데, Lonely Hearts of the Cosmos예요. 우주의 외로운 마음이 아니고 마음들이에요. Lonely Hearts of the Cosmos. 그거는 우주의 외로운 마음이 아니고 우주의 외로운 마음들, 즉 천문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롭거든요. 우주를 연구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우주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학자들끼리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우주론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스토리들이 제가 지금 우리 팀이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이거든요. 우주의 외로운 마음들은. 이미 흥미진진한 과학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다,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이것도 항상 뭐 재밌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이 많이 있고, 가급적이면 퇴근 후에는 천문학책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었지만 다 2, 3년 지나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거는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잠시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뭐 지금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얘기합니다. 우리 학과에. 과학도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해라. 내가 이 강의실에서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것이 있으면 깊게 파헤치고 나를 공격하라. 노벨상을 받은 것도 틀릴 수 있다. 제가 뭐 20여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과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아직도 옛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맞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주나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스토리는 의심했을 때 어떤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지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과학도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만 빼놓고 다 의심해라.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